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벌써 겨울은 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이제 오게 되면은 활동량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경기도 살아난다. 우리나라의 그 철도라든가 그 고속도로, 요즘에는 뭐 도로, 고속도로, 철도, 고속철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도로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 2차선 도로라든가 뭐 4차선 도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로라고 그러면은 일반 그 차들이 다니는 그 평범한 속도의 도로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도로 중에도 일반 도로,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제 철도도 일반 철도, 그 다음에 고속철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생활하는데 사람으로 비교하면은, 사람의 신체로 비교하면은 사람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핏줄, 혈관 역할을 하는 것이 한 나라 국토의 도로입니다. 도로예요. 혈관에 피가 잘 통해야 이제 그 모든 기관이 잘 죽지 않고 잘 살아나고 신체가 건강하듯이, 국토의 도로라는 거는 사람 신체에 비교하면은 핏줄 혈관과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잘 돼 있느냐, 도로가 없느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 가격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부동산 차이는 많이 나요. 근데 이제 한 땅이 있다면은 그 땅에 그 땅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사람의 신체로 비교하면은 눈입니다. 눈이에요. 그래서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다. 그러면은 그 눈이 없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땅이 있는데 차를 가지고 이제 그 땅까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그 땅에 눈이, 그러니까 길이 없다.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길이라는 게 뭐 혈관도 비교가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 없으면 맹지라고 그래요. 맹지라는 소경 땅입니다. 눈먼 땅이다.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는 눈먼 땅이다. 그리고 이제 한자로는 맹지다. 그렇게 합니다. 그 맹자가 소경 맹자에다가 땅지자를 써서 소경 땅이다. 눈먼 땅이다. 맹지다. 그렇게 합니다. 맹지 같은 경우에는 그 땅값이 많이 떨어져서 완전히 쌉니다. 써요. 그러다가 그 땅이 눈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눈이 길이라고 했잖아요. 길이 생겨서 그 옛날에 신봉사가 눈을 확 뜨듯이 소경 땅, 눈먼 땅이 눈을 확 뜨게 되면, 길이 생기게 되면은, 차가 다닌다 그러면은 그
땅은 천정부지로 이제 값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서울에도 지금의 이제 보통 도로라고 하면은 땅, 육지에 이제 대기 보면 땅 위에 있는 걸 갖다가 도로라고 합니다. 철로라는 것도 길로자, 도로라는 것도 길로자입니다. 땅에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 위로 다니는 이제 길을 이제 우리가 항로라든가 아니면 수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지금 한강에 올해 10월부터 한강 리버 버스를 운행한다. 그래서 한 리버 버스를 운행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강에 우리가 땅에 다니는 도로로만 차가 다닐 것이 아니라 배가 다니는 선로, 배가 다니는 길, 항로, 선로도 육상, 그 다음에 수로 모두 이용을 다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물길을 이용해서 배가 다니는 뱃길을 선로를 이용해서 교통망을 확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리버 버스다. 한 리버 버스가 10월부터 개통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리버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제 관문인 김포라든가 그쪽에 김포공항 그쪽으로 리버 버스가 그까지 통행할 수 있도록 운하를 개발을 해서 그까지 판다. 그래서 운하를 전부 다 개척을 해서 영종도 국제공항, 그 다음에 김포공항에서도 우리나라의 관문인, 우리나라의 국가 관문인 김포공항이라든가 영종도 공항에서 한강 리버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전설 공사를 해서 운하를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김포 지역이라는 것이 바로 김포공항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에 외국 손님이 처음 들어오는 지역이 서울특별시나 다름없는 화려한 도시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명분이 생깁니다. 원래 김포공항에서 내린다든가 인천 공항에서 내려서 서울로 번화가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초라하다. 볼 것이 없다.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김포공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서 내리면은 한 리버 버스를 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번화가인 명동까지 운행이 된다는데, 그까지 관광 겸 가는 겸 유람선 겸 한번 타보자 해서 앞으로 선크루즈의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큰 배를 건조해서 그까지 한강이 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하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이라든가 인천공항에도 한강물이 흘러서 전설공사를 해서 그 여객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국격이 높아진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한국을 처음 찾는 여행객들이 딱 내려서 서울에서 가장 그 중심 도시가 어딘지 한번 가보자 하려고 나와봤는데 그 주변에 정말로 별 볼 일 없다.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로 편입을 해서 아주 번화가로 그 시가지 정화 사업을 시행을 해서 화려하게 꾸며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도 한강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한강 운하를 건설해가지고 새로 건설해가지고 여객선이나 아니면은 선크루즈에 버금가는 좋은 고급 배들이 드나들 수 있으면서 한강을 이용해서 교통 혁신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강 같은 경우에도 그 전설공사를 매년마다 해서 20층, 30층 되는 선크루즈 같은 그런 초대형 그런 것도 그 인천 그 앞바다에서 그 한강으로 막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강에 전설공사를 해서 수심 한 50m 정도 깊게 파서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놓으면은 그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 그 한강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큰 그 선크루즈 관광 배들이 인천 부근에서만 정박할 게 아니라 서울 중심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강의 그 바닥 전설공사를 50m까지 깊숙이 파내서 선크루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매년 전설공사도 대대적으로 하고 한강 폭을 넓혀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한 리버 보스 한 리버 선크루즈 배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은 한강의 기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철도망이라든가 도로망을 건설해 가지고 시속 자기 부상 열차를 좀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의 뭐 KTX라나 이런 것들은 그 자기 부상 열차 기능도 어느 정도 뭐 비슷한 그런 기능이지만은 자기 부상 열차를 좀 개발해 가지고 최소한 500km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600km 정도 됩니다. 600에서 650km 서울 중심가에서 부산까지 한 650km 등록됩니다. 그러면은 시속 500km, 600km 될 수 있는 자기 부상 열차를 획기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일일 생활권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역 균형 발전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지방에 이전하는 국토 균형 발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균형 발전 세부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교통망만 총알 그 교통망만 가지고 있다면은
국토 균형 발전은 저절로 됩니다. 일일 생활권.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50분 안에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통 뭐 기후 동반 카드라든가 이런 걸 요즘에 많이 시행을 하는데, 월 6만 5천 원만 내면은 우리나라 맨 끝 마라도에서 서울까지도 어디서나 6만 5천 원이면은 전기 패스로 만들어 가지고 무제한으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수도권에 집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지역 소멸 농촌이라든가 지역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 분산 효과도 있으면서 지역 균형 발전도 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어느 나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속 500km까지 개발된 고속 열차를 지금 금년 하반기에 이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그 속도가 증진됐습니다. 비행기 못지않게 자기 부상 열차라는 게 뭐예요? 그 좌석의 힘이 그 N극과 S극은 서로 밀어낸다.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좌석의 그 자기의 그런 작용, 힘을 이용해서 비행기처럼 열차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레일에 그 기차 바퀴가 닿아서 속도를 많이 내게 되면은 열이 생기고 탈선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처럼 띄웁니다. 비행기는 공기의 그 양력으로 이제 엔진의 힘으로 이제 날개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바람은 이 공기의 양력으로 뜨는 것이고, 기차라든가 이런 것은 자석의 그 작용점을 이용해 가지고 띄웁니다. 띄우는 것은 이제 기술력이 좀 더 개발이 된다면은 지상에서 1m라든가 한 5m 정도 띄울 수도 있다면은 그게 비행기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탈선이 안 되고 고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은 시속 700, 800km까지 비행기 속도까지 보통 비행기 여객 속도가 한 800에서 1200km 시속이 나갑니다. 그 정도의 앞으로 자기 부상 열차 교통혁명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일 생활권이 됩니다. 앞으로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아주 대륙이 큰 나라들도 앞으로 시속 1200km를 달리는 자기 부상 고속 열차를 개발한다 하게 되면은 지금의 그 열차로 일주일 뭐 보름 동안 가는 것도 일일 생활권으로 완전히 교통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강, 리버, 버스 내지는 선크루즈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강의 밑바닥을 좀 더 파내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준설공사라고 합니다. 준설공사 아니면은 바닷물길이 한강 민물이 도달하지 않는 지역은 운하를 다시 개발해 가지고 인천이라든가 김포공항에서 직접 리버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국격이 높아집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왕이면은 우리가 그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거 한번 관광 삼아 타보자 이런 호기심에서 많이 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타가지고 바로 우리 서울의 가장 번화가인 명동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정착장을 확대를 해가지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배가 다 정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획기적인 교통 발전이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역사상에서 가장 남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철도망도 많이 지금 좋아가지고 앞으로 2027년이면은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에 도착합니다. 그게 이제 시속 이제 300km 정도의 속도로 달린다 해도 속초에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직장에 다닐 때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서울시 동대문구 장롱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갈아타고 직장까지 가는데도 1시간 넘게 걸립니다. 1시간 한 10분, 20분 걸리는 데가 많아요. 아주 가깝지 않는 이상. 대기 보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렇다면 1시간 39분에 그 기후 동행 교통카드를 65,000원을 개발해가지고 무제한으로 사용하게 한다. 하게 되면은 속초에서도 출퇴근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에서 정책이 완전히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매년마다 주택 공급 정책이 완전히 그 기본 계획이 탈바꿈이 돼요. 고태여 수도권에다가 아니면 신도시 개발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지방의 분산이 돼서 주택 공급을 별도로 하지 않는 그런 정책도 완전히 100% 천의가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1시간 39분에 도착하긴다. 지금의 강릉에서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1시간 30분입니다. 저도 타봤습니다. 앞으로 지금의 300km가 그 정도라고 하니까 앞으로 500km, 600km의 자기 부상 열차를 무리 없이 탈선 없이 정말로 비행기 못지않게 달린다 하면은 서울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에 살 필요 없어요. 30분이면은 강원도 속초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고태여 서울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태여 주택난이 부족해가지고 매년 신도시를 계속 땅도 없는데 어디 발표를 해가지고 맨날 선거 공약으로 계획을 잡아서 주택 공급 계획도 필요 없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이 돼서 그 지역도 개발이 왕성하게 돼가지고 서울에 못지않은 집값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정도의 30분, 1시간 내에 출퇴근이 서울이 가능하다 하게 되면은 강원도라는가 석천하 지역이 수도권의 그 땅값 못지않게 평준화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통 거리 출퇴근이 가능하느냐, 일일 생활권이 가능하느냐, 되지 못하느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생활권, 좋은 생활권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가격 차이가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은 서울 집값이나 시골에 저 멀리 있는 땅끝 마라도 제주도 같은 데도 서울 명동의 땅값이나 비슷하게 됩니다. 다 평준화가 돼요. 앞으로 우리가 제주도까지도 바다, 지하 케이블, 지하 터널을 설립을 해서 자기 부상 열차가 시속 600km를 달 수 있는 것을 만일에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이제 여행을 비행기 타고 가봤는데
한 4, 50분이면 갑니다. 1시간. 많아봐야 1시간 걸리는데, 그 정도의 속도로 자기 부상열차가 한 2m, 5m의 높이에서 뜨면서 달린다. 하게 되면 비행기 속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바다 밑에다가 그 지하 터널을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방공호도 됩니다. 그 써먹을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우리 지하철을 건설할 때도 그 지하철 굴속이잖아요. 그것도 지하철만 다니는 게 아니라 다목적 터널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해저 터널을 다량으로 만든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여러 가지 다목적 댐이 아니라 다목적 해저 터널, 다목적 지하철 터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방공호로도 사용할 수 있고 대피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이 30분, 40분, 1시간 내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기후 동반 카드 65,000원으로 무제한 사용해라.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 교통비가 국가 쪽으로 정책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국토 균형 발전의 그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익 우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앞으로 부산에서 이제 그 고속 열차, 그 전에 구형 열차는 고속으로 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철도 전차선이라든가 철도 레일 같은 이런 것도 300km 내지 4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전차선 선로를 교체 사업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에서 제진까지도 짧은 시간에 통과를 하게 되고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 30분, 그 다음에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 앞으로 제진까지도 1시간대.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강릉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많이 오르는 것도 그게 이제 교통혁명이 일어나면서 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뭐 특별히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교통이라는 것은 사람 신체로 비교하면은 핏줄 혈관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혈관이잖아요. 교통망이라는 게 사람 신체로 비교하면 혈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국의 모든 집값이라든가 땅값은 평준화가 됩니다. 가격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없어지고 표준 편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7년에 이제 서울에서 속초까지 2027년에 개통이 됩니다. 2020년에 착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이제 제진까지, 그 다음에 충청도 내륙에서도 강릉까지, 그 다음에 지금에 운행하고 있는 KTX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속초까지도 생기고. 그러면은 강원도는 옛날에 교통 오지였습니다. 완전히 교통망이 너무 나빠가지고 살 곳이 못 된다. 지금에는 완전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천국입니다. 아이고 정말 살기 좋은 것이다. 이렇게 교통이 좋아져가지고 강릉처럼 살기 좋은 곳이 없다.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고 명산이 있고 아주 좋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결국은 강릉의 지금의 부동산도 많이 뜨고 신문에 보잖아요. 해변에 참점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은 앞으로 우리 늙은 사람은 앞으로 향유를 하지 못하겠지만은
앞으로 지금의 현재 젊은 세대들은 지금의 상상하지 못한 그런 완전히 그 공상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된다. 게임을 하고 있다 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서울 경부선 고속도로를 개통할 때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과연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해 가지고 그 건설 비용까지도 뭐 빠져나오겠느냐, 그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국민들도 많고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강행을 하고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정말로 잘했다. 그겁니다. 고속도로라는 게 차가 다니는 그 고속도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의 기능도 있어요. 있습니다. 해저 터널도, 지하철 터널도, 그 지하철만 다니는 거 아니라 여러 가지 다목적 기능으로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기능이 그 자체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총알 열차가 지금 500km까지가 시속 500km까지가 지금의 후반기에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개발에 성공했다고 이 보도가 나왔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비행기 속도 수준인 시속 800km에서 1200km짜리 자기 부상 열차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초창기 그 전에 그 평창 동계 올림픽 할 때도 그 강원도 그 KTX를 건설을 하느라고 이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댓글을 많이 봤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은 강원도구 산골에 KTX를 건설하면은 그 낭비다. 국가 쪽으로 완전히 세금 낭비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뭐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하나만 보고 KTX를 건설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 낭비다. 그리고 그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은 그 KTX가 운행할 수 있겠느냐. 적자가 생겨가지고 운영 못하니까 아마 동계올림픽 끝나면은 KTX는 안 다니고 옛날에 무궁화호나 이제 7시간, 8시간 가서 도착하는 거나 옛날에 운행하던 그것이나 다니지 절대로 KTX는 계속 운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뭐 전문가들도 다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빅데이터도 전부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잖아요. 지금이 엄청나게 적자는커녕 황금 노선이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금덩어리가 완전히 금덩어리를 캐는 것만큼 그 황금 노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황금이라는 게 누르황자에다가 황금 금자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우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릉 사람들도 야 이거 참 강릉에서 앞으로 병원 해먹기 다 틀렸구나. 그 우리가 빨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구르트라든가 이제 음료수를 먹을 때 빨대를 갖다가 꽂아가지고 쪽 빨아먹잖아요. 그 빨대 효과 때문에 교통이 좋아지면은 강릉 지역의 뭐 숙박시설이라든가 병원들이 망한다. 이제 폐업을 해야 되겠다. 완전히 그냥 포기 상태에 늘어져가지고 그 완전히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러면서 빨대 효과가 생겨가지고 강릉 사람들이 전부 다 KTX 타고 뭐 서울의 최고 좋은 병원에 전부 다 가서 치료를 받지 강릉에 시시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고, 교통이 좋은데 새벽에 와가지고 시컷 놀다가 저녁에 맛있는 걸 먹고 1시간 30분이면 서울에 간다네. 집에 가는데 이제는 숙박은 망했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그렇습니다.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대로 잘 됩니다. 병원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우리가 항상 탁상 위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될 것이다 예상만 하지, 탁상 위에서는 예상은 그렇게 했지만 완전히 빗나가서 좋은 경우도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도 길 따라, 교통 따라, 완전히 격동의 부동산 시대가 온다. 그걸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